순간 그 디자인 서울 정책이 굉장히 왕성하게 펼쳐졌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그 기획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단히 많은 다양한 사업들이 짧은 시간에 전개가 되었고요. 그걸 사실 한마디로 뭐 평가하기는 힘듭니다. 그 중에는 굉장히 잘된 것들도 있고 또 그런 부족한 것도 있고 또 큰 것도 있고 미세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이제 제가 문제점으로 본다면 지난 4년간 디자인 정책의 제일 커다란 문제는 디자인이 너무 정치화되었다는 겁니다. 디자인이 정치화되었다. 그걸 부정할 수가 없는데요. 물론 디자인 서울 정책은 서울의 그런 도시 브랜드와 이미지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오세훈 시장께서 선택한 정책이고 그렇게 추진되어 왔다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지만, 그 과정에서 디자인 서울 정책이 어떤 정치적 효과, 정치적 선전의 측면에 많이 기울어졌다는 겁니다. 개별적인 사업도 많이 있었지만 그거를 그만큼 정치적으로 활용한 부분도 많다라는 걸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대체로 디자인 서울 그 사업들을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성격을 크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아까 뭐 세계 디자인 수도라든지 또는 그동안 디자인 올림픽 같은 그런 어떤 이벤트형 사업이 있어요. 이벤트형 사업. 그리고 그 외에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소위 개발형 사업이 있고요. 근데 이벤트형 사업과 개발형 사업이 대단히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이벤트형 사업의 부분들이 좀 너무 크다라는 거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개발형 사업들도 그것만이 아니라 그 개발형 사업들 자체가 도시 정치적으로 활용된 부분이 대단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좀 지난 4년간 디자인 서울 정책의 좀 거품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민선 5기 오세훈 시장 재임기로 넘어가면은 그런 거품들을 좀 빼면서 디자인 서울 정책이 좀 다시 구조조정되어서 좀 더 현실화되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디자인 서울이 너무 정치화되었다는 건 뭐 지난 지방선거 때도 그게 정치적 쟁점이 되는 부분에서 많이 드러났는데, 거기서 뭐 어느 게 어느 논리가 맞다 틀리다를 재현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근거 없는 것들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럼 왜 디자인 서울 정책이 이렇게 정치화되었느냐 라는 데 대해서 전 나름대로의 분석은 그렇습니다. 그럼 뭐 저희 자료에도 썼습니다만은 디자인을 저는 주어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디자인이라는 말을, 우리가 디자인이라는 말을 비유컨대 어떤 것의 주어로 삼을 수도 있고 수로로 삼을 수도 있는데, 디자인이 무엇이냐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디자인이 주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디자인은 어디까지나 수로로서 사람과 도시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디자인 자체가 맨 앞에 나와가지고 디자인이라는 이름이 구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 서울이라는 이 정책 이름 자체가 너무 디자인을 앞세우고 있는 부분, 그리고 다른 것들을 수로화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제 발표 주제가 구조적으로 본이라는 말을 하는 이유는 그런 것입니다. 디자인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저도 디자인 전문가입니다. 디자인을 배운 채로 돌아다니다 보면 디자인 잘못된 게 맨날 이렇게 제 눈에도 들어오고 찍혀서 괴롭습니다. 저는 죄송하지만 디자인을 보는 눈이 높다 보니 디자인 참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의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참 많아요. 너무너무 그런 부분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만 그렇다는 사실과 서울의 디자인이 잘 돼야 된다는 사실과 서울이 디자인이라는 걸 그렇게 주어로 내거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한가 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죠. 디자인을 주어로 내걸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디자인이 정치화되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디자인이 선전이 되는 부분이 있었다. 그런 부분들은 좀 근본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민선 5기 오세훈 시장 재임기는 디자인이 주어의 위치로부터, 디자인 서울이라는 뭐 이름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그거는 어떤 정책적 지속성이라든지 뭐 그런 걸로 위해서 계속 끌고 갈 필요가 있겠지만 주어의 위치로부터 수로의 위치로 끌어내려야 된다. 디자인이라는 것이 사람과 도시를 위해서 섬겨야지, 우리 서울이 디자인이라는 말을 이렇게 위에 크게 붙여놓고 시장과 공무원과 거기 동원된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맨날 그걸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디자인을 잘 한다는 것과 디자인을 말한다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디자인을 말한다고 해서 디자인이 저절로 잘 되는 거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현명한 시민들이 혼동하지 말아야 되고요. 저는 그래도 썼습니다만 식민지 시대, 전쟁, 개발을 거치면서 서울이 참 많이 망가진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마침 아까 처음에 윤원기 원장님께서 그 힐링 얘기를 하셨는데요. 제 원고에 있습니다. 저는 서울은 치유되어야 될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망가졌었어요. 서울에 필요로 한 거는 치유라는 이름의 손길이지 또 하나의 개발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자제돼야 되고 디자인이 주어의 자리로부터 도시와 사람을 섬기는 그런 겸손한 도구의 자리로 내려왔을 때 그게 아름다운 디자인입니다. 설치는 디자인이 아름다운 디자인이 아니고요. 겸손한 디자인이 아름다운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디자인이 주로부터 수로로 내려와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서울시가 추구하는 것, 궁극적으로 디자인을 추구하는 건 아니죠. 결국 서울시의 궁극적인 목표는 창의시정, 소위 창의도시를 지향하는 것인데요. 창의도시에 대해서 길게 말씀드릴 시간은 없습니다. 창의도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아마 디자인을 중요한 그런 전략적인 수단으로 선택한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디자인이 그런 창의도시의 효율적인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로부터 시민들의 힘을 끌어내야 합니다. 지금 보니까 오늘 이 시민대 토론회인데요. 디자인 서울 시민대 토론회인데 지금 오세훈 시장 재임을 넘어가면서 처음 하는 겁니다. 지난 4년간 이런 토론회 제 기억으로는 없었습니다. 다시 이렇게 물어보죠. 지난 4년간 디자인 서울 정책은 누구랑 파트너로 일을 했나요? 아마 여기 저도 참여하고 있지만 이 디총과 공디총 같은 디자인의 대표단체들, 그리고 여기 서울 디자인위원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그런 전문가들이 함께 이 디자인 서울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봅니다. 근데 그분들 많이 필요하지만 그분들은 다 디자인 전문가들이지만 그분들만 가지고 한 도시의 디자인 정책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 저는 다른 분야, 디자인 외에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 도시라든지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그 다음에 또 시민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할 때 디자인 서울 정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 재임기에는 디자인 서울 정책을 추진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다시 리모델링이 되어서 마침 또 임기가 넘어가는 새롭게 시작하는 이 과정에 지난 4년간의 디자인 서울 정책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새롭게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침 이 시점에 마련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나름대로 애정어린 고언을 드리고자 하고요. 조금이라도 참고될 부분이 있다면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말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17분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그동안 깔끔하게, 저도 원고를 몇 번 읽었는데 잘 그 머릿속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림이. 근데 오히려 말씀을 하시니까 문제점이 뭐고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 무엇이냐를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를 많이 해주셨는데 굉장히 많은 걸 시사하는 그런 발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재환 한국디자인단체 청년협회 부회장께서 공공성을 중심으로 한 디자인 서울의 성과와 반성을 주제를 가지고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재환 교수님은 현재 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 사업운영위원장, 그리고 한국디지털디자인학회 학회장님, 그리고